학생과 소통하는 공감 수업 전략의 첫 번째 주제로 자기 공감에서 정서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공감을 위해서는 먼저 정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의가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정서의 의미와 그 다음에 정서는 욕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는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분들 일은 잘 되시나요? 때로는 마음과 머리가 따로따로일 때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음과 머리가 따로일 때, 이럴 때 의사결정을 한 후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는 옷을 사러 갔을 때 마음과 머리가 따로따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마음은 조금 파격적이지만 매력적인 옷을 사고 싶은데요. 머리로는 무난한 평소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머리가 이겨서 평소에 입을 수 있는 무난한 옷을 고르는데요. 항상 옷을 고른 후에 또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옷을 살 걸. 자, 이렇듯 마음과 머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특히 정서가 어떤 영향을 우리 삶에 주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와 마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평소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챙기고 계시나요?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감정과 정서라는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데 정서는 이모션을, 감정은 필링을 의미합니다. 필링은 그때그때 드는 것들을 의미하지만 정서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일관성 있게 드는 것들을 의미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때로는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서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정의적, 인지적, 신체적, 동기적, 표현적 이러한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 경우 정의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불안한 감정, 불편한 감정을 의미하고요. 인지적 관점에서는 이 시험에서 실패하면 어떨까?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나 걱정이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관점에서는 시험 불안이 일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땀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동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이나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적 관점에서는 매우 불안한 얼굴 표정이나 눈빛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서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뇌과학적 접근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서는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데요. 시상이나 해마나 편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인 것은 뇌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정서와 인지가 다른 뇌 부분에서 기능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서는 매우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인지적인 것은 어떤 의식적이면서 사고의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어떤 자기가 어렸을 때 물렸던 개를 보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 후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생각 이전에 편도체에서 이미 자동적으로 피해 움직임들을 통해서 도망가거나 방어를 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서는 매우 자동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서가 갖고 있는 이런 자동성으로 인해서 전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슬퍼지는, 남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것은 강한 정서가 들게 되면 인지적 사고가 둔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났을 경우 사고가 멈춘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정서적인 변화가 인지적 사고를 둔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정서가 발생했을 때는 의사결정을 잠시 미루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재밌는 것은 감정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신체 감정 지도를 보시면 행복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는 몸 전체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의기소침이나 경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들었을 때는 몸 전체의 활성화 정도가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서는 결국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분노의 경우 혈액이 손으로 흘러서 적을 향한 무기를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든가 심장 박동을 늘어나게 해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강한 에너지를 분출해서 적을 공격하는 데 힘을 나게 한다든가, 두려움 같은 경우는 혈액이 다리와 같은 커다란 골격근으로 흘러가서 쉽게 도망을 가게 한다거나, 행복한 감정이 들 때는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고 가능한 에너지를 충만하게 함으로써 신체가 빨리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슬픔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열정과 같은 것들이 아예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낮아져서 우울함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정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서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서는 인간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인간의 퍼포먼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강한 정서는 또 합리적 사고를 둔화시키는 특징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한 감정이 들었을 때는 잠시 멈춰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성과 정서적 조화를 통해서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와 욕구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서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서는 욕구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감정을 폴 에크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인종과 관계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보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 혐오, 두려움, 행복, 슬픔, 놀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들 감정 외에 어떤 감정 단어들을 알고 계신가요? 자, 지금 잠깐 멈추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한 1, 2분 동안 감정 단어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개 정도의 감정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아주 풍부한 감정 단어들을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평소에 우리들은 얼마만큼 많은 감정 단어들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아주 다양한 감정 단어들이 샘플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서의 단어들을 알고 계시고 이러한 정서들을 많이 표현하고 계신다면 삶 속에서 정서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한다는 것은 나중에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서와 감정과 그리고 생각을, 이성적인 것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여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부족하다고 느껴. 이건 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나는 느껴. 이것도 느낌은 아니고 정서는 아니고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정서는 걱정스럽다, 괴롭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 이것도 생각이지 느낌은 아닙니다. 정서는 아닙니다. 실제 그 밑에 있는 정서는 무시당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라는 정서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서를 표현한다,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깊이 분석해 보시면 정서가 아닌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그 정서를 관리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정서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어떤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풍부한 감정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을 잘 구분할 수 있나요? 감정을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감정을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있나요? 를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과 욕구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톡을 주었는데 한참 있다가 답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그리고 그런 감정 밑에 있는 그 감정이 들게 하는 욕구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에게 톡을 줬을 때 늦게 답을 한 경우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감정은 화를 냈지만 그 밑에 있는 이유, 욕구는 존중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강한 감정이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그 밑에는 어떤 욕구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욕구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감정은 욕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욕구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를 이해해야지만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잘못된 감정 내지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그 욕구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감정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욕구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의 단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위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욕구들이 충족되어야지만 그 위에 있는 욕구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거나 자거나 하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소속이나 사랑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소속이나 사랑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존경이나 인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는 결핍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결핍되면 아주 강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위에 있는 존경과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표현되는데요. 결핍의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조금 더 다음 단계에 있는, 높은 단계에 있는 존경이나 자아 실현과 같은 욕구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업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에서 수업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수업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습을 통해서 자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욕구가 정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핍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 정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성장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 정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욕구의 피라미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핍의 욕구는 무엇인지, 성장의 욕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대학생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욕구는 무엇인지, 어떤 성장의 욕구들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에서 어떤 욕구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학생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공감 지도를 만들게 된대요. 그때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공감 전략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행복함, 자랑스러운, 감사하는, 두려운, 화난, 부끄러운 그와 같은 감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을 때 어떤 때 행복한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 화가 났는지, 어떤 때 부끄러웠는지를 적어 보시면 그 밑에 어떤 욕구들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 밑에 있는 욕구들을 연관시켜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에 아이들이 아니면 평소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는지,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뭔지, 그 밑에 있는 욕구들은 뭔지, 이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작년에 부산대학교 331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요. 삶 속에서, 수업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정서가 뭔지를 자유롭게 쓰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또 자유롭게 쓰도록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정서를 보시면 지친다는 정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만족스러운, 즐거운, 답답한, 뿌듯한, 지루한, 불안한, 행복한, 졸린, 귀찮은 것 같은 정서들이 나타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만족스러운,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4가지가 나타났고요. 지침과 답답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6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즉,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봤더니 취업 가능성이 지치다, 답답하다, 불안하다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수업의 질을 보시면 부산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족스러운, 뿌듯함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루한, 그리고 졸린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걸로 표시하는 것처럼 교수님들을 살펴봤더니 지루함과 졸린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와 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야지만 수업에서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바꿔서 수업 시간에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수업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와 마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마음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평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챙기고 계시나요? 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정은, 마음은 아이와 같아서 잘 살펴주고 보살펴줘야지만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현재 나의 감정은, 마음은 어떤지 항상 살피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욕구, 어떤 욕구들이 지금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내가 왜 이럴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잘 모르겠다. 일하기가 좀 싫다. 학생들 수업 들어가기가 정말 싫다.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는 대부분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거나 숨기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을 잘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정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욕구들이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서의 개념을 알아봤고 이러한 정서에 대한 개념들이 나중에 공감 수업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공감 수업 전략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기초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